네, 안녕하세요. 드리티입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종포스트라고 아마 세종시 지방신문 같습니다. 지역신문 같은데, 작년 12월 23일자 기사인데요. 토지가격 상승률 1위 세종시 기획부동산 먹잇감 되나라는 내용이고요. 개발 호재 틈타 가치 낮은 토지 5배 부풀려. 평생 주차관리로 모은 돈 토지 계약으로 투자한 A씨 아버지 낭패 위기. 산자락 목장용지 한 필지에 2, 30명으로 쪼갠 계약 포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토지 소재지 및 거래 내용 자세한 파악 없이 거래 이루어져 문제. 이거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네. 매매가 상승률 1위 세종시 그 때문일까 기대 심리를 파고든 기획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좀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평생 주차관리로 돈을 모으신 A씨 아버지가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 지인의 땅으로 지인의 소개로 땅을 산다라는 말을 듣게 됐다. 자세히 알아보고 사야 한다는 당부를 드렸으나 아버지는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 더욱 놀라운 건 구입한 토지가 어디인지 어떤 조건인지 알 수 없는 묻지마 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렇죠. 묻지마 계약이죠, 사실상.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계약도 집 근처 인근 커피숍에서 업체 측에서 부랴부랴 공수해온 목도장으로 이루어졌다. 뒤늦게 알게 된 아들 A씨가 매입한 토지를 보러 해당 입지를 둘러봤으나 산자락 아래 목장용지였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낮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토지 인근에는 납골 땅도 있어서 결국 어떻게 이런 땅을 쪼개서 팔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해당 기획사 부동산에 문의했으나 빠져나갈 구멍 없이 거래된 토지 계약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마주했다. 좀 안타깝네요. 네. 세종시가 워낙 전국적으로 투자 세력들에 의해 들썩이다 보니 어르신들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당인의 재간이 없다. 물론 자세히 안 본 계약자의 잘못도 있지만 땅을 사서 일주일 만에 5배 이상 가격으로 묻지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제재사항 없는지 답답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사실 이 기사를 왜 보게 됐냐면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가 기획부동산에서 세종시에 좋은 땅이 있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자기가 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 전에 계약금조라고 해야 되나 착수금조라고 해야 되나 1,000만 원 정도를 맡겨뒀다고 하는데 저한테 같이 가서 그 토지가 좋은지 한번 같이 좀 봐달라고 좋은 같이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그 토지를, 나름대로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저는 이제 디스코라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디스커버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디스코라는 이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이 2015년도 12월에 거래된 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매매 금액이 7,233만 원에 거래됐네요. 2015년 12월 달에 계약이 됐고 평수는 1,416 제곱미터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단가가 나오겠죠. 이건 하도 오래전이어서 이 가격으로 현재 가격을 추산하기 좀 어렵고 최대한 2019년 거래라든가 가까운 연도의 거래를 보고 주변 시세를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대충 시세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다 주소를 치게 되면 그 주소가 나오게 되고 그 주소 주변에 이제 토지들에 대한 실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땅이라는 게, 다 같은 욕이 있다고 다 틀리거든요. 도로에 접하느냐, 접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도로에 접하는 땅하고 이런 맹지는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뭐,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맹지 아니까 맹지? 맹인할 때 보이지 않는 땅이죠, 맹지. 맹지 같은 거는 뭐, 가격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 땅은 몇 미터 도로에 접했는지 뭐 그런 것들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땅에는 대두리가 나오고 있어요. 대두리가 있어요. 대두리. 여러분 가두리는 아시잖아요. 가두리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 단지를 좀 디스해가면서 자기가 미리 그 찍어놓은 다른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뭐 판매하는 다른 아파트들을 매매시키면서 이제 자기 어떤 투자 수익도 올리고 복비도 챙기는 게 가두리인데, 대두리는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위죠. 대두리는 이제 매도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그 물건 금액에다가 자기가 더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게 대두리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성행하는 게 대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 깜깜이거든요. 이 땅은 파는 사람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몰라요. 결국 중개하시는 분들이 제일 정보가 많기 때문에 중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대두리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말 신중하게 사야 되고 아는 사람한테 가야지 기획부동산 말만 듣고 갔다가는 시세보다 뭐 5배 비싸게 사는 아까 신문기사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저도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그렇듯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넘어가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큰 돈을 없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기획부동산 안 가죠.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부동산들 다 스폰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컨설팅 받아서 하기 때문에 더 잘하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땅 보는 눈이 있어서. 근데 그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은 기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거 들어보니까 이런 땅이 있으면 이 땅을 계속 분할하더라고요. 이 땅을 뭐 한 6명, 7명을 계속 분할하는 거예요. 이 한 피지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뭐 10억짜리 땅이면 이렇게 뭐 1억 7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잘라서 쪼개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이 적은데 어차피 세종이 오르면 따라서 오르니까 지분을 투자한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지분 투자는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이걸 토지를 이용하거나 뭐 개발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청취를 해서 의견이 하나로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런 땅들은 괜찮은데 뭐 임야나 이런 데 같은 데다가 땅을 해가지고 수백 명으로 쪼개버리면 그건 정말 뭐 100년, 200년 지나도 그건 쉽지 않거든요. 뭐 신도시 개발돼서 뭐 LH에서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 땅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쪼개놓으면은. 근데 또 다른 기사를 봤는데, 기획부동산에서 뭐 좋은 부동산도 있겠지만, 어떤 기획부동산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이 땅을 사게 한 다음에 그 지분을 또 잘라가지고 또 딴 사람이 또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잘 볼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지분이 뭐 10분의 1인데 나중에 보니까 뭐 20분의 1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 등기일정도 다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고 도장도 보관하고 있고. 사실 저도 예전에 그 감정평가 법인에서 한 1년 정도 감정평가사 시험 보려고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그 등기권리증이든가 뭐 등기부등본은 제가 잘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등기부등본 띄워봤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제 지인이 갖고 온 그 집원을 쳐봤더니 정말 그 소유권 이전이 너무 많아서 계산기 두들겨야 되더라고요. 지분을 계속 옮기기 때문에 지분 쪽에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이도 옮겼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뭐 1년 동안 그 등기등본 가지고 권리 분석을 했던 경험 있는 저는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등기등본 잘 못 보신 분들 사실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젊은 사람도 모르는 경우 많은데, 그러면 뭐 자기 지분이 몇 %인데 이게 몇 % 없어졌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나중에 팔라고 보니까 자기 지분이 다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부동산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좋고, 땅이 오른다고 해서 무턱대고 남의 말 듣고 사기보다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땅은 가장 문제가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팔 수가 없거든요. 이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못 팔 수도 있는 게 땅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필요에 의해서 사야지, 이게 뭐 투기 목적으로 누가 사라고 해서 사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획부동산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렸고요. 주변에 혹시 뭐 아버님이라든가 어머님, 뭐 고모나 삼촌, 뭐 이모들 중에서 혹시 이런 그분들 지인들 중에 친구나 뭐 친척들을 통해서 이런 기획부동산에서 쪼개기 지분으로 그 땅을 사신 분 계시면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통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1억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노년에 그 용돈으로 써야 될 돈들인데 생활비로 써야 될 돈들인데 이렇게 땅에다 묻어놓고 정말 그 나중에 그 팔지도 못하고 그 땅이 계속 묶여 있으면 정말 답답할 것 같고요. 뭐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그 국회전 때문에 많이 폭등을 해서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나 뭐 어느 저 외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영원히 못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도 사실 뭐 다 개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